대리권 관계에서 요약하는데요. 대리라는 것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효력 요건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없으면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는 법률행위만 대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법행위 안 되고요. 사실행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리는 재산상 법률행위만 되고요.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신혼여행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 중에서도 의사의 통지, 최고거절,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이죠.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갑하고 을하고, 즉 본인과 대리인 간의 대리권 관계를 본단 말이죠. 그래서 대리권은 어떻게 한다? 발생, 변경, 소멸이죠. 그래서 대리권이 발생하면은, 발생하죠? 그럼 이 사람이 대리인이 되죠. 그러면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 대리, 없으면 무권 대리. 그 다음에 대리인이 의사를 표시하면 능동 대리, 의사 표시를 받으면 수동 대리. 그 다음에 발생 원인이 법률의 규정이냐, 법원이냐, 법정 대리, 법률행위냐, 임의 대리,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법률의 규정 침권자 있죠? 임의 대리는 반드시 법률행위. 그래서 법률의 규정하고 법률행위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단독계약 합동행위죠. 그래서 단독에 뭐가 있다? 수권행위.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위임에는 계약에는 뭐가 있다? 위임계약. 그래서 위임계약에는 계약을 뭐라 한다? 계약은 원인이죠.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 봐봐요. 우리가 수권행위는 수권행위에 하자가 있죠. 하자가 있으면 뭐한다? 본인만 취소해. 본인만 취소해. 왜요? 단독행위니까 본인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뭐죠? 계약이죠.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죠. 2개니까 만약에 위임에 문제가 생기면요, 본인도 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가 미성년자면 미성년자를 이유로 취소를 해. 여기는 뭐니까? 계약이니까. 계약은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하나,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2개. 그런데 단독행위는 1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취소한다? 본인만 취소하고. 나중에 문제가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이제 변경에서 범위죠. 범위가 있고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하고, 남용이 있으면 본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제한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범위는 범위 아니냐 바뀌냐? 범위 안은 기본적으로 3가지.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 수권은 잔대금 지급기를 연계해 줄 수 있다. 임의 대리는 의사를 표시한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수령할 수도 있다. 알죠? 이걸 대리권의 범위 아니고, 이런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수령하면은 그것을 본인한테 반환해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한테 반환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써, 그것을 뭐란다? 대리권 남용이다.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권 대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누가 진다? 본인이 진다. 그런데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그것을 뭐라 한다?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따라서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권 남용에도 유추 적용이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권 범위 바뀌죠.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해지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예금계약은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수령 대리권은 면제할 수가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예금하고 있다.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입찰의 대리권은 뭐 할 수 없다? 취하에 동의할 수가 없다. 매도의 대리권은 매수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한다. 극과 극이다. 이렇게요. 이것은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보존행위는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3가지. 기본적으로 뭐냐면 미등기를 보존등기 할 수 있다. 소멸시효를 중단을 시킨다. 그 다음에 가옥을 수선한다. 그 다음에 부패된 음식을 처분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용과 계량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용과 계량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 성질이 변하면 큰일 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과 계량이다. 그러니까 예금을 인출한다. 인출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인출해서 대여한다. 로또로 샀다. 안 돼. 그 다음에 밭을 대지로 형질 변경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권의 범위를 알 수 없을 때 보존행위만 알 수 있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린다.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야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만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대리권 범위가 불분명할 때,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했죠? 이제 대리권의 제한.
대리권 시한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그 다음에 이것은 왜 그렇다?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 금지하는 것은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파트를 청약하면서 아들을 대리한 경우, 그 자기계약이지만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괜찮다. 그런데 물건은 하나예요.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쌍방 당사자로부터 입찰의 대리권을 수여받았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렇게 있다, 무효. 그 다음에 우리가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의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본인의 승낙, 채무 이행. 그런데 여기서 채무 이행도 안 되는 것이 있다. 승낙 없이 안 되는 것이 있어. 뭐가 있다? 다툼이 있고 항변권이 붙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기는 대물변제 경계도 안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되는 것들이 있다. 법무사의 등기사무, 사채 알선업자, 사채 알선, 주식의 명의개서, 그 다음에 변호사가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대리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하는 것, 압류나 감류하는 것, 그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대리권이 소멸하죠. 대리권이 소멸할 때는 공통으로 임의대리, 법정대리에 다 소멸하는 것이 있어. 본인의 사망밖에 없어.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은 있다, 없다? 없다. 이때 파산과 성년 후견 개시는 대리인으로 된 후에, 파산받고 대리인으로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처음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 것이 있죠.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 임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죠. 임의 대리권만. 근데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개시, 여기에 플러스 두 가지가 더,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숙권행위 철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임의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은 숙권행위 철회와 이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에 한한다. 그러면 큰일 나. 뭐도 있고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률후견 개시, 그 다음에 플러스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숙권행위 철회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이렇게 나오면 임의 대리권의 소멸 원인으로 공통된 소멸 원인 외에 숙권행위 철회에 한한다. OX, X. 뭐 때문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